전화도 안 받고 카톡은 받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 신고하러 온 거죠, 심층팀에.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보내놨다니까요, 영장?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것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영장 심사를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다죠? 네, 맞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A씨에게는 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딩 후드를 뒤집어 쓰고 또 고개를 숙인 채 나온 A씨는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A씨의 모습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를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지금 사건이 내용이 드러나는 걸 보면 조만간에 아마 저 패딩 점퍼 그 모자는 벗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건 내용이 점점 더 충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옷장에서 시신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A씨의 여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행방이 묘연했던 A씨의 전 여자친구도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지난 8월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고요.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서 옮긴 뒤에 파주의 한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A씨가 현재 살고 있고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집이 살해된 전 여자친구 소유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살해하고 그 집에서 넉 달이나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전 여자친구가 넉 달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 주변에서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웃들이 전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A씨에게 이 행방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앞서 A씨는 택시기사를 애타게 찾던 유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 이런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것과 유사하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거짓말로 주변인들의 의심을 피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A씨, 이 실종된 전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전 여자친구는 지난 9월에 충북 지역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의 진술대로라면 전 여자친구는 이미 4개월 전에 숨진 상태지만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온 이웃들과 경찰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뭐 간호하는 거가 바쁘다고.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보내놨다니까요, 영장? 그렇다면 이웃들이 기억하는 A씨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명을 살해한 범죄자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A씨가 서글서글하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러면서 이 호감형 외모로 피해자의 경계를 푼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또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지난 4월부터 동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살해되던 즈음에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주민은 A씨와 숨진 전 여자친구가 때때로 심하게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 이웃 주민은 몇 차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투는 소리가 사라지고 A씨가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문제 A씨 30대 남성은 택시기사 살해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맞나 싶어요. 예, 그렇죠.
A씨 앞서 이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또 진술을 바꿔서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고 살해 도구는 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을 봤을 때 계획 범행이다 이렇게 보고 조사를 해왔었는데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는 약 5천만 원을 또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는 약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전 여자친구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1억 원가량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 숨진 전 여자친구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서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다이버들을 투입해서 수중 수색 작업도 펼칠 예정이지만 이 유기 장소가 하천인데다 이미 또 넉 달가량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의 정황 증거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A씨가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담긴 이 CCTV가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에 경기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A씨의 차와 피해자의 택시가 부딪히는 이 사고 장면이 생생히 잡혔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15분간 두 사람이 택시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함께 현장을 떠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아마 음주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A씨가 합의금을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고가 나기 전에 A씨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옷장 속 시신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인데요. 사건이 있던 당일 A씨는 이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 A씨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말을 듣지 않고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A씨, 얼마 못 가 접촉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A씨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더 늦게 세상에 알려질 뻔했습니다. 예, 택시기사가 살해되던 시점에 이 30대 남성의 집에서 이상한 향이 났다는 이웃의 증언도 이거 뭔가 싶어요. 네, 이 한 주민은요, 평소에 그 집 화장실에서 올라온 담배 연기에 시달렸는데 이 성탄절 이브에는 특이하게 장미향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시신에 출혈이 있거나 또 집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 섬유 유연제 같은 것들을 부어서 냄새를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A씨 집주인을 살해하고 그 집에서 무려 4개월을 살았습니다. 또 그 집에서 다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그 시신과 또 며칠을 함께 있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문가들은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실토한 이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범죄자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범행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추궁에 바로 자신의 과거 범행을 털어놓은 것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정 교수 발언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요. 일단 기본적인 게 냉혈한이 특징인데 문제는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고 되죠. 자질적으로 보면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전과가 많지가 않아요. 나이가 어려서이기도 하나 예. 여하튼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검거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많지 않아서 점수가 그렇게 25점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이제 판단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해진 범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씨의 범행이 대담하고 능숙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인 겁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캐기 위해서 A씨의 입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를 확대해서 온라인상에서 A씨와 만남이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살인 그리고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